평소 장초에 평소 예 평소에 안 나와. 나왔어. 이번에 나왔어 비디오. 아나 이런 거안 봤어. 나 기억나는 게 평소에 갑자기 물에 이제 물식에 내빠는데 그때 진짜 무식으로 싸워서 1회 3개월사 아니야? 아니다. 박영수 무식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 호스텔 아니야 호스텔? 나 물식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왕호춘이랑 그 권지태랑 혹시모 다 있게 때. 맞다 왕호춘이랑 서. 아 이거 은지야 근데 무식 나와가지고 씨발 결정 개나 났어. 아 근데 진짜 대가리로. 나 그때 저거 생각했어. 내가 참가해서 왼쪽에 가장 잘한다고.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그 시간에 공부했어. 호입이 왜안 오지? 콜 여기 다니고 있어. 근데 강민이 여기 다니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강빈이 영상만 보는데. 네, 영상만 주로 봐요. 케빈 지금 키오스크도 못 쓰는 다른 할머니와는 다르게 밴드 영상을 본다. 호입 교수도 쓸 줄 알아. 영상도 보면 그것도 없어. 호입인데 그 말도. 맞다. 맥도날드에서 불러가. 노예 지환기. 오이빈이 term of use 사용하는 withdrawing. 자, 봅시다. 오, 왔어요? 지금 왔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은 전자인 거고 withdraw가 뭐예요? withdraw? 같이 그린다. withdraw는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withdraw는 자꾸 이렇게 당기다 이런 뜻이어서 어떤 뜻도 있냐면 그 뭐 요즘은 은행 갈 일이 별 없긴 한데 그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거 있죠. 돈을 인출한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낸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서 예, withdraw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길 때 withdraw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electron withdrawal group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입니다. 전자 끌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전자 끌개. 그래서 이제 근데 전자 끌개도 말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표현이 더 길기 때문에 역시 얘는 줄임말을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EWG. 그래서 EWG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EWG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기질로부터 전자 밀도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델타 마이너스 등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질로부터 전자 밀도를 끌어내면 어떤 음전화 분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전화 분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EWG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전기 음성도가 큰 편입니다. 보통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인다 이런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큰 원소가 대표적인 EWG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연히 플로린,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게 플로린이잖아요. 그럼 이 플로린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만약에 플로린이 델타 플러스가 됐다. 그 다음 구조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됐다. 어떤 상황이 흔하게 더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흔하게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겠죠.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전자밀도를 끌어올 테니까 스스로는 약간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게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일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을 보통 우리가 EWG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또 알아둬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책마다 약간 달라서 릴리즈 이렇게 쓰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 릴리징 그룹이라고 쓰는 책도 있는데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줄여 쓰냐면 EDG 자, 그래서 이제 줄여서 어떻게 쓴다? EDG 이렇게 쓰는데 얘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donate의 뜻이 뭐예요? donate가 기본적으로 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자 주게 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 주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 기질에게 얘는 전자 밀도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질에게 이제 전자 밀도를 공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보통 델타 플러스가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델타 플러스가 나타나야 되고 전자를 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보통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클까요? 작을까요? 얘네들은 EDG는 전기 음성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줘야 되니까.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입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실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EDG는 그냥 EWG는 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것 중에 굉장히 이 전기 음성도와 무관하게도 막 전자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희한한 게 되게 많은데 얘는 별게 없어요. 일단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좀 파고 들어가면 좀 뭐 이렇게 까다롭긴 하지만 바로 이제 뭐냐? 알킬 그룹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알킬 그룹이에요. 자, 알킬 그룹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로만 되어 있어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그 반응성 없는 부분을 알킬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킬 그룹은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몇 개 달려 있어요? 알킬 그룹은 N개일 때 수소가 몇 개 있냐? N개일 때. 바로 우리 지원이란다. 우진이가 얘기했던 것 같아. 지원이하고 우진이가 닮았지? 아닌가? 자, 어쨌건 그렇지. 2N 플러스 1 알킬 그룹 2N 플러스 2는 알케인 수소 하나 없는 걸 알킬 그룹 알겠죠? 그래서 EDG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만날 걸로는 이 알킬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저기 이중결합이라고요? 예? 이중결합이라니? 근데 이중결합이라는 말 안 했는데? 네. 어디서 이중결합이? 재원아, 뭐 어떤 거 물어봐 뭐. 자, 알킬이니까 CC 있으면 HHH 있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이거. 그럼 뭐 탄소가 한 개면 수소 몇 개예요?
1 넣으면 3개, 2 넣으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이 잠시나 저 아는데 수용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OH 말할 때 그거는 브랜스테드 아니야? 그건 아레니우스요. 잠시만 이거는 아우 나 진짜. H 플러스 주는 게 산, H 플러스 받는 게 염기. 그렇죠. 저희 이 사례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사는 아, 네네네. 뭐야. 준상아, 재원이 좀 잡아줘요. 네네네. 자, 여기 보시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실은 꼭 유기화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양론적인 산염기 있잖아요. 양론적인 산염기 배울 때 나타나는 그 산염기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이죠. 어반프리스 강의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다 봤나 모르겠어요. 보긴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 시험 전날에 경이 다 안 봤죠? 다 안 봤죠? 아니 깐도 너무 시끄러워. 자꾸 안 좋은 일이 아, 그건 겹겹이 생겨가지고. 깐도 말할 때 딱 한 1분 정도 건드리면 딱 쏘고 그렇죠. 예. 깐도 진짜 그거 말해? 근처에 금쪽이. 아니 뭐 쌤 도현이가 네. 지환이 몸무게가 막 크다면서 갑자기 사진이에요. 시간이 계속 고추라니까.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자, 지가 보라색 팬티 입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 있는데 얘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기초적인 산염기에서 아주 다루는 그 산염기 정의할 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유기화학에서 산염기 대소 비교를 할 때 이 컨셉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컨셉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 짝 염기 파란색을 쓸까? 가 안정할수록 짝 산은 더 생산입니다.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짝산은 더 생산이다. 짝염기는 짝산에서 이온화가 된 게 짝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진 게 짝염기잖아요. 그러니까 짝산은 짝염기의 산эл이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말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짝염기가 일종의 생성물이고 짝산이 그 산эл이의 반응물이다. 그럼 만들어진 생성물이 좋으니까 그 물질의 산эл이가 더 잘 진행된다 라는 말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또 뭐? 짝산이 산эл이 되면 짝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짝산이 이온화 되면 짝염이잖아요. 짝산이 이온화되면요? 그게 뭔 차이예요? 이온화와 산эл이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근데 정확한 차이는 뭐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이온화는 상태에 무관해요. 이온화는 상태에 무관한데 산헬이란 말은 하필 물속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물속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헬이를 하면 역시나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H 플러스가 관여하는. 근데 그 H 플러스가 관여하는 게 하필 물속에서 일어날 때 산헬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온화는 뭐냐면 H 플러스가 관여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진 않아요. 그냥 이온화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다 산염기니까 지금의 이온화는 다 H 플러스를 포함하는 물속에서의 이온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염기가 안정할수록 짝산이 더 생산이다. 알겠죠? 근데 이 말에는 근거가 있다 그랬어요?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이 말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어요.
왜냐면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과 유기화학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설명 방법인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유 없으니까 그냥 외워서 그대로 논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얘를 어떻게 논리를 살짝 바꿀 수 있냐면 그러면 산 이 안정할수록 그 염기가 뭐가 되겠어요? 더 센 염기다. 알겠죠? 거꾸로 말을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염기는 가수분해를 하게 되죠. 그 가수분해를 해서 염기가 만들어낸 물질을 짝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안정할수록 반응물이 더 그 반응을 잘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페어로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짝산이 셀수록 그 짝염기는 약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짝염기가 센 염기일수록 그 짝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짝산하고 짝염기 간의 강도는 서로 저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짝으로 엮여 있는 두 종류는 산이 더 셀수록 염기는 약염기가 되고 염기는 약해지고 염기가 셀수록 산은 더 약해져요. 알겠죠? 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뭐가 있느냐? 바로 KW라고 하는 게 있죠. KW 이름이? 이름.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죠. 자동 이온화. 여기 앞에 아래쪽에 있는 W 뭐 줄임말이에요? 워터. 워터에서 이렇게 아래 점자를 쓴 거고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KW는 뭐하고 뭐의 곱하기예요? 바로 KA하고 KB의 곱하기죠? KA가 뭔데요? K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 K의 이름이 뭐예요? 산 해리상수요. 무슨 말 알겠죠? 산해리상수. 그 다음에 KB의 이름은 뭐예요? KB의 이름. 바로 KB는 염기의 가수분해 상수죠. 알겠죠? 그리고 이 염기와 이 산의 관계는 서로 짝의 관계.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KW가 변해요? 보통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알겠죠? 반비례. 커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작아지고.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쓴 거예요. 재원 이해했어요? 약하면 어떻게 돼요? 예? 둘 다 약하면 둘 다 약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곱해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뭐 만약에 완벽하게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산해리 상수가 10n-7승인 건 극히 드물어요. 실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10n-7승보다 좀 더 크거나 좀 더 작은 게 보통이라서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뭐 그때만 따로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설명은 절대적 비교예요,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적 비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적 비교는 아무 때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이 셀수록 염기는 어떻게 된다고? 약해요. 약해지고 염기가 셀수록 산은 약해요. 약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이제 조금 더 비교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줄게요. 에이. 선배님 안 추우세요? 아니. 그냥 이제 나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렇게 막 강의할 때는 막 움직이니까 더워요. 예, 이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강의는 있잖아요. 굉장히 그 체력을 요구해요. 네,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서 움직일 때 막 되게 열이 많이 나요. 마치 운동하는 것 같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수업이 많을 때는 진짜로 많을 때 12시간까지 하거든요. 수업을 하루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적정 근로 시간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근로는 물론 상하차 같은 알바도 있지만 상하차 같은 알바는 뭐 죽죠 진짜. 이게 뭐 그런 일에 비할 건 아니지만 보통의 업무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의는 12시간 동안 서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냥 8시간 수업한다고 해도 오늘 같은 경우가 수업이 8시간 있거든. 오늘은 8시간 9시간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서서 8시간 9시간 계속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강사 처음 할 때는 막 몸살 여러 번 났어요. 진짜로. 이게 그게 하루 12시간 12시간이 뭐야? 8시간 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허리 쪽에 알 다 베겨요. 하루 만에. 알 다 베겨요. 이게 막 근육통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스쿼트 했을 때 나는 근육통 있잖아요. 여기 다 생겨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8시간 수업을 처음 하게 되면 목이 한 번에 가요. 그냥 한 번에 가요. 근데 그걸 십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련이 돼요. 그게 단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강의라는 건 굉장히 체력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체력적인 준비를 안 하다가 이제 골로 가시는 유명 강사들이 많죠. 강사 중에 단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힘들었어요. 천재라서 빨리 죽는 이게 약간 자기 관리의 문제랄까? 이게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막 아드레날린도 뿜뿜하고 그날도 놀고 싶거든요. 그러면 보통 강사는 일이 일찍 끝나요, 늦게 끝나요? 일이 늦게 끝난단 말이에요. 수업이 보통 빨리 끝나도 10시, 11시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업무와는 다르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몸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잠이 빨리 와요? 잠 빨리 안 와요? 잠도 안 오거든요.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약간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11시 넘어서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날을 마무리하고 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내 다른 친구들이 깨 있는 거에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잘 시간이에요. 잘 시간에 학원 강사들은 아드레날린 뿜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욕구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어디서 놀 수밖에 없어요. 룸사롱 가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 네, 룸사롱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달에 돈을 뭐 4, 5천씩 버니까 매달 4, 5천씩 버니까 그 뭐냐면 룸사롱 가서 2, 300 쓰는 건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열려 있는 게 룸사롱이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하죠. 그럼 술도 막 엄청 먹고. 누구 준상이가요? 술도 엄청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수업하는 거예요. 또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갔다가 또 그 밤에 또 누가 룸사롱 가자면 가서 또 술 먹고 이렇게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사람이 마탱이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유명 강사 중에 갑자기 수업하다가 뇌혈관 터져가지고 뇌졸중으로 수업하다가 그래서 푹 썰어서 돌아가신 분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맨날 안 좋은 술 먹죠. 잠도 제때 안 자죠. 다른 사람들이랑 라이프 사이클이 반대죠. 근데 업무는 과중하죠. 예. 그래서 사실 왜 되게 장수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유명 강사들 중에 이게 뭐 현모 강사, 뭐 장모 강사 이런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단순히
그런 실력의 문제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체력적인 관리나 자기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래 가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반짝하는 강사들은 많은데 반짝하다가 왜 사고로 드냐? 죽어요.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반짝하다가 사람이 탁 죽어요, 진짜. 그런 경우 강사들 엄청 많아. 예. 그래서 이게 강사는 이게 막 반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꾸준하게 오래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이게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야 돼요.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 이게 되게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뭐 혹시 여기서 하우강산들 나올까 싶어서. 자, 첫 번째 1. 1, 2 했죠. 그 다음에 3. 보통의 알코올. 자, 보통의 알코올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뭐냐면 에테이놀이죠. 자, 에테이놀 이름 뜻은 뭐야? 에트의 뜻이 뭐야? 에트의 뜻이 탄소 2개. 알겠죠? 여기 탄소 2개. 그 다음에 에인의 뜻이 뭐예요? 에인 단일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단일결합 뿐이죠. 그렇죠? 단일결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올의 뜻은 뭐예요? 올은 탄소에 산소에 수소가 결합한 걸 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딜 얘기하냐면 요만큼을 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만큼 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에티놀도 있나요? 에티놀이요? 자, 얘 이름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에트의 뜻은 뭐예요? 탄소 2개. 인의 뜻은 이중결합을 뜻하죠. 탄소 2개가 이중결합인 상태로 알코올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있습니다. 다만 얘는 화학 평형에 의해서 구조가 슬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세트알데하이드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아세트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세트라는 말은 요만큼을 뜻하는 말이 아세트입니다. 그래서 CH3O 탄소 이중결합 그거를 아세트라고 하는 거고요. 알데하이드라는 말은 요만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의 수소 붙어 있는 걸 알데하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세트 그룹이 알데하이드가 됐다라는 뜻으로 얘 이름을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구조 이성물체죠. 왜냐? 이 둘은 질량 어때요? 이 둘은 질량 어때요? 질량이 같다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수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잖아. 그럼 분자 안에 수소가 총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수소가 여기 3개 붙어 있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양쪽은 질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전형적인 구조이성물체 관계고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토모 관계라고 해요. 네, 토토모 관계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특별히 언급은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라고 하는 강의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에티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얘가 구조적으로 냉큼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일은 거의 없죠. 네. 자, 됐죠? 됐죠? 자, 된다. 근데 뭐 이건 있을 수 있겠네요. 요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에타이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이 뭐예요? 이거 삼중결합을 아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변해버려서 이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pKa가 얼마나? 그때 요 수소의 pKa가 얼마다? 바로 요 수소의 pKa가 15에서 16이에요. 15에서 16. 그래서 어떻게 외워도 좋냐면 15.5라고 외워도 좋아요. 알겠죠? 15.5.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내가 여기서 보통의 알코올, 자, 그러니까 보통의 알코올의 경우 이 값이 15에서 16이 된다라는 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 알코올의 pK가 15에서 16이냐?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요. 이게 일종의 산성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5보다 pKa가 더 크냐, 더 작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알코올의 경우 pKa가 15에서 16 정도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보통의 뜻이 뭘 얘기하는 걸까? 보통의 알코올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통의 뜻이 뭘까요? 일반적인 메틸기 같은 거 안 날려. 보통의 뜻이 뭘까요?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황이 뭐죠? 에탄올. 저 상황이 뭐죠? 알코올이랑 H. 바로 sp3 혼성이에요. 알코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알코올의 뜻이 탄소, 산소, 수소 이걸 알코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하필 탄소가 sp3 혼성일 때를 그걸 보통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sp3가 아닐 수도 있겠죠. sp3가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의 보통적인 알코올과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봐봐요. 얘가 어떻게 된다며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잘 봐요. 이때 얘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sp2 혼성이잖아요. sp2 혼성이니까 얘가 그럼 잘 봐. 그러면 에탄올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조 변형이 되겠어요? 에탄올은 에탄올로 계속 있겠어요? 에탄올은 에탄올로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게 유통기한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주부터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술 중에 뭐 30년째 발렌타인데이예요. 뭐 이런 술도 있잖아요. 30년째 발렌타인데이. 아, 예, 여러분 술 잘 모르구나. 승우 알면서 못하는 애가. 승우 술 좋아하죠? 네. 잘 먹을 것 같은데요? 승우가 다 모른 척하고 있지. 아,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방금 드립 친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으면 어쩔 수가 없죠. 뭐, 네, 조금 고가 와인 중에 특히나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와인이 아니고 저기 독한 술 위스키 중에 그 뭐야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위스키가 있는데 왜 갑자기 그래서 드립을 친 건데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anyway 그래서 소주보다 독한 술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알코올은 스스로 무슨 작용이 있어요? 알코올은 스스로 소독작용이 있어. 살균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소주보다 소주 퍼센트가 20% 정도인데 알코올 퍼센트가 20%가 넘어가는 음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주보다 독한 술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둘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원히 둘 수 있어요. 뭐 하지 않는 한, 증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증발만 안 하게 꼭 막아두면 20% 이상의 술은 영원히 보관이 가능해요. 알겠죠? 네. 그럼 이 말은 이 자체로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산소에 sp3 탄소가 붙어 있는 경우. 그런데 얘는 혼성 오비탈이 뭐 sp2죠. sp2잖아. sp2니까 난데없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의 알코올의 성격이 아닌 성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알코올이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바로
요거요. 요거요. 보세요? 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놀라웠게도 요 위치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요 위치의 뜻이 뭘까요? 요 자리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 자리를 부르는 이름.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벤질릭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장 배울 것도 아니지만 벤질릭 위치는 아주 특별한 반응성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기화학 반응적으로다가 응용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예요. 벤질릭 위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여기에 있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벤질릭 알코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그 선생님 그 수업 자료 중에 벤질 알코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벤질 알코올이라는 말의 루이스 구조가 요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탄소 혼성 오비탈 뭐예요? 이탄소 혼성 오비탈. 자, 무슨 결합으로만 나와 있어요? 단일 결합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혼성 오비탈이 sp3죠. 물론 여기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여기 혼성 오비탈은 sp2죠. 왜? 무슨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이중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알코올을 구분할 때는 산소가 직접 결합하고 있는 탄소의 구조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sp3 탄소에 OH가 붙은 거니까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의 알코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pKa가 얼마다? 15.4라고요. 그걸 여기 써놓은 거고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벤질 알코올은 그냥 보통의 알코올과 pK가 뭐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5에서 16 사이니까 그냥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됐습니까? 됐죠? 자, 고다음. 자, 해줄게요. 준다. 에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페놀. 페놀은 누구보다 더 산성이 세다? 페놀은 누구보다 더 산성이 세다? 알코올보다 산성이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로 나왔던 게 자, 여기에서 이 수소의 pKa 얼마예요? 네, 외우라고 했죠? 9.98이거든요? 근데 9.98이라고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 10, 알겠죠? 10이야 10. 지금 외우라고 했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엄청 중요해. 예, 숫자 외워야 돼요. 산성도 비교할 땐 기본적인 숫자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외웠다는 얘기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공부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숫자를 기억 못한다. 설명 방식을 읽기 가물가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기에서 산염기 대소 비교할 때는 숫자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외우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 시험 기간장에서 까먹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했지? 까먹어요. 알겠어요? 네. 당연히 10으로 외워야지. 9.98을 어떻게 외워요? 나는 직업이니까 맨날 보니까 이렇게 외우지. 근데 이거 어떻게 10으로 외우면 되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9.98이니까 15, 16보다는 산성이 약해요. 얘보다는 좀 더 센 산이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페놀의 뜻은 자, 보시다시피 요런 작용기의 이름을 뭐라고? 요런 작용기의 이름.
이런 작용기를 페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페녹시오. 그 페녹사이드랑 페녹시화 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자, 우선 쓰세요. 쓰세요.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육각고리를 이루고 있는 작용기를 부르는 이름이 페닐 그룹이에요. 알겠죠? 페닐 그룹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산해리를 한다. 그럼 저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텐데,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짝염기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때 이 부분이 페닐 그룹이고 페닐 그룹에 OH가 붙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페놀. 아시겠어요? 페놀의 페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페닐 그룹에서 온 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페닐 그룹이 붙은 OH를 페놀이라고 하는데 그 페놀에서 산해리가 됐어요. 그럼 산해리가 돼서 만들어진 음이온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이온. 얘 음이온 이름을 페녹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이름을 페녹사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녹사이드 이온이라고 하는 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옥사이드라는 말은 산화수가 2 를 뜻하는 말이 옥사이드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산소 있죠? 지금 형식 전하는 1-인데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거 저때 누가 물어가지고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죠. 이 산소 마이너스의 뜻은 뭐예요? 형식 전하고요. 요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산화수가 2-인 거 알겠어요? 산화수 2-인 산소를 표현으로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닐 그룹에 산화수 2- 산소가 붙어 있다고 해서 페녹사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렸죠?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건 더 안 그릴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썼다가 지운 거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에 의해서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이 뭐가 된다? 더 생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녹사이드 같은 경우는 공명 안정화 효과 때문에 산성도가 알코올보다 커진다.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5 자, 쓰세요. 쓰세요. 자,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얘는 천지 빽가리로 많은데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7개 있죠? 여러분 학교 수업 교재에 다 나온 애들이거든요. 다 나온 애들이라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이게 있다고요. 물론 이것만 있냐? 아니요.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요 산성도 비교 하나만 한 7시간 수업할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 뭐냐면 학교 교재에 나오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뭐냐면 선생님 교재에 요게 나오는데 그럼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얘 이름은 파라메틸페놀입니다. 알겠죠?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 이름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여러분 학교 교재 보시면 이게 안 나와 있고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인 선생 교재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보고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 뭐냐 우진이처럼 성실한 학생은 구글에서 찾아봤죠. 어떻게 찾아봤어요? 수업 시간에 찾아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건지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검색창에 똑같이 치시면 바로 뽕 떠요.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로 유기화학은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요. 유기화학은 거의 자연과학에서 연구가 완결된 분야예요. 완결된 분야여서 요즘 화학과에서 새로운 박사과정 학생 중에 유기화학 전공자는 없어요. 유기합성 전공자는 더 이상 박사과정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은 거의 학문이 완결됐어요. 그럼 학문이 완결됐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기화학은 너무 체계적이어서 구글에 검색만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떠요. 알겠어요? 모든 내용이 다 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으로 맨날 게임 같은 거나 검색하지 말고 이런 걸 쳐보라고요. 이런 걸 치면 빡 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너무 잘 떠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바로 떠요. 바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머. 자, 우선 페놀은 뭔지 알겠죠? 페놀? 페놀은 이 단위를 페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난데없이 메틸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메틸. 메틸은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얘가 이제 이름이 페놀이잖아요. 이름이 페놀이니까 탄소의 위치상 얘가 기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기준 탄소 위치. 그래서 OH가 붙어 있는 페닐 그룹의 탄소가 기준 탄소 위치라고 했을 때 바로 옆자리를 also 자리라고 해요. 알겠죠? 바로 옆자리를 also 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 자리를 메타 자리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를 파라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 관습적인 표현인데 외우셔야 해요.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닐 그룹에서 어떤 작용기가 붙어있는 기준 위치에 대해 그 옆자리들을 순차적으로 also, 메타, 파라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also, 메타, 파라라고 해요. 이때 also, 메타, 파라가 너무 이 표현이 유명해서 보통 어떻게 한다? 뒤쪽을 생략해요. 생략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메틸페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피메틸페놀이라고 정희선 선생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어떻게 될 거냐면 산해리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산해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럼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짜잔. 자, 이게 아까 그렸던 페녹사이드 이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녹사이드 이온이 뭘 해요? 공명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공명구조 3개 정도 그렸었거든요. 기억나요? 저번 수업 시간에 했어요. 꼭 기억해요. 꼭.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때 여기서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니? 여기 수소가 달려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압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변 구조가 나타났다고 치자. 보이세요? 그럼 이런 공변 구조가 나타나면 자, 이탄소 형식전은 얼마예요? 이탄소 형식전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이 음전하가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래서 요런 위치나 요런 위치로 음전하가 막 올라가는 공명 구조가 있었다고요. 예전 수업 시간에 그렸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번 시험은 꽝이에요. 알겠어요? 수업을 안 들었는데 성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했던 내용은 싹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수업 내용을 모르는데 시험을 잘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며칠 남은 동안 꼭 복습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공변 구조를 내가 이거와 관련돼서 음전하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머지도 그렸었어요. 알겠죠? 찾아서 확인하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페녹사이드 이온은 아까와는 달리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CH3. 이 자리에 CH3가 붙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CH3를 앞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EDG라고 했어요. EWG라고 했어요. 얘는 EDG라고 그랬어요. EWG라고 그랬어요. EDG라고 했잖아요. 전자를 끌어가요. 전자를 줘요. 전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다른 누군들한테 전자 일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는 플러스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된다. 스스로는 델타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G가 플러스가 되면 이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아요? 얘는 전자를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 마이너스가 되겠지. 아이고 그런데 공변 구조로 여기 마이너스 됐지.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네?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인력 생기겠어요? 청력 생기겠어요? 청력 생기겠죠? 청력은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청력 생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청력 생기는 건 안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짝염기가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죠? 그러면 산은 생산이겠어요? 산은 약산이 되겠어요? 산은 약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왜? 염기가 안정하면 생산이 되거든요. 안정하면 생산이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EDG가 붙어 있는 바람에 불안정해졌죠? 불안정하면 약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pK가 뭐가 된다? 10.3.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9.98에 비해서 생산이 됐어요? 약산이 됐어요? 9.98에 대해서 약산이 됐죠. 뭐로 설명한다? EDG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갔다 오세요. 선생님, 응? 사우린이 물에 안 들어가요. 뭐 양리장은까지 내가 아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면은 좋은 약은 없죠. 왜요 갑자기?